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뒤에서도? 네, 오늘 이렇게 와봤는데 반가운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혹시 천체 우주를 좋아하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키워드는 슈퍼컴퓨터가 있고 은하가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뭔지 다 아시죠? 뭐예요, 슈퍼컴퓨터가? 네, 맞아요. 컴퓨터인데 슈퍼예요, 슈퍼. 아주 큰 용량의 계산을 아주 빨리 하는 그런 컴퓨터라는 뜻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천문학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컴퓨터로 계산한 은하의 진화를 강연할 내용인데, 은하가 뭔지는 아세요? 은하가 뭐예요? 별이나 행성들이 천체나 항성이나 행성이나 천체들이 모여서 네, 천체들이 모여 있다. 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름철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죠. 너무 도시 불빛이 밝아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캠핑을 간다면, 시골의 산속에 가서 야영을 한다면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이런 걸 이제 은하수라고 불러요. 여기 잘렸는데 아마 이쪽에서는 조금 보일 것 같긴 한데, 스크린이 맞지 않아서. 스위치요. 네, 고맙습니다. 그걸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은하수라고 부르는데, 은하수라고 하는 건 은하, 아주 이제 은색깔이죠. 색깔이 은빛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고, 이 사진은 이제 칠레에 있는 이제 망원경 VLT라고 하는 망원경에서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망원경에서 이제 레이저를 쏴서 은하수의 중심을 이제 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찍은 사진인데, 약간 이제 가을로 가면은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은하수가 역시 있고, 멀리서 보면 이게 뿌옇게 보이죠.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이제 별들이 있고, 그 가운데도 굉장히 뿌옇게 밝은 것이 은하수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 옆에 있는 이런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네, 그것도 은하예요. 어떤 은하인가? 그건 안드로메다 은하로 부르는 은하예요. 예,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거리는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그러니까 빛으로 갔을 때 250만 년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그러니까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멀어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점들은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이고, 여기 있는 뿌옇게 보이는 것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에 속한 별들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점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뭉개져 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은하라고 불러요. 네. 그 은하는 무엇인가? 안드로메다는 은하가 있고, 소용돌이 은하라고 부르는 은하가 있는데, 은하라는 것은 수천억 개의 별이 중력에 의해서 묶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 아주 거대한 천체예요. 반지름이 중심에서부터 바깥쪽까지 가는데 3만 년이 걸려요. 빛을 타고 갔을 때. 질량은 이제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게 뭔지 알기 어렵죠? 네. 1하고 0이 11개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호는 태양 질량이에요. 태양 질량이 1000억 개,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있는 아주 거대한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는데,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여기 소용돌이 은하가 있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별이 있죠. 근본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별, 이것도 은하예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 우리 지구의 달이 돌듯이 주변을,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을 이제 이 M33이라고 부르는 은하가 돌고 있고, 이것도 M51 주변에 있는 위성 은하가 이제 같이 돌고 있어요. 별이 근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어떤 거냐면, 그래서 검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먹구름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제까지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먹구름을 끼면 하늘이 어둡게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체. 구름은 기체로 이루어졌죠? 여기서도 이제 검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기체예요. 기체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 속에는 먼지가 빛을 차폐시키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별은 이제 빛을 방출하고, 기체는 거기서 이제 별이 만들어져요. 기체가 수축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암흑물질. 이게 무엇인가? 암흑물질은 정체를 모른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흑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블랙홀. 여기서 말하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한 100만 배에서 1000만 배, 1억 배가 되는 그런 아주 붉은 블랙홀인데 보이진 않지만 은하 중심부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은하 중심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은하수인데 이게 여름철 별자리예요. 이게 이제 검은구 자리에 대가라고 부르는 별이고, 이게 대내부 백조 자리, 독수리 자리에 알테어. 아마 별자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알 텐데, 이게 이제 목동 자리에 아크투스라고 부르는 별이고, 여기 이제 헤라클레스 자리가 있는데, 이 헤라클레스 자리를 한번 이제 영상으로 추적하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네. 실제 찍은 사진을 이제 쭉 줌인해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별이 있죠.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 이렇게 많아요. 뭐 밝은 별도 있고 어두운 별도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밝게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스 자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계속 줌인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작은 별들이 계속 나타나고, 더 멀리서 한참 줌인을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은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하.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것은 이제 작년에 더블맵이라고 부르는 잘려서 안 보이는데, 망원경에 올라간 걸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이제 표지 그림 사진인데, 은하가 있는데, 은하 이름이 레다 2046668이라고 붙였는데, 거리가 10억 광년이에요. 아까 이제 뭐 1000만 광년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인데, 이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은하도 있고, 좀 둥그렇게 보이는 은하도 있고, 좀 납작해 보이는 은하도 있고, 이건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불규칙해 보이는 그런 은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우주에는 별만큼 은하가 많아요. 은하 자체가 별의 집단이긴 하지만은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했는데 우주에는 그 이상의 은하가 있어요. 그래서 은하를 이제 형태로 분류하면은 이렇게 이제 타원체, 공처럼 생긴 은하를 이제 타원 은하라고 부르고, 아무런 형태가 없는 이제 은하 이런 것들은 이제 불규칙 은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은하나 막대와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은하, 그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선 은하 또는 막대도 가지고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게 납작한 모습이기 때문에 합쳐서 원반 은하라고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요. 타원 은하는 둥글거나 타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대체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많느냐? 한 100억 살이에요, 보통. 평균 나이가 100억 살. 젊은 별이 거의 없어요. 그 젊은 별 또는 별 탄생 영역이 없어요. 기체가 없어요. 기체가 거의 없죠. 아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요. 기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타원 은하는 솜브레로 은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잘려서 안 보이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이름 모자를 솜브레로라고 부르는데,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솜브레로 은하라고 부르는데, 타원 은하의 타원체 모습이긴 하지만은 먼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타원 은하가 먼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막대 나선 은하는 이게 아주 유명한 NGC 1300이라고 부르는 은하인데, 뭐 막대가 있고 나선팔이 있고, 여기는 이제 기체가 좀 보이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검게 보이는 것이 이제 기체이고, 그래서 원반 및 나선팔 막대를 가지고 있고, 막대, 여기는 막대는 없고, 젊은 별 및 별 탄생 영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간물질이 이제, 그걸 이제 그 기체를 성간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뭐냐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성간,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기체, 희박한 기체가 있고, 별 탄생 영역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런 애를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보일 텐데, 먼지가 아주 얼마나 많은지 중심에 밝은 빛을 다 막고 있죠.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서 이제 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대표적인 이제
막대 나선 은하인데 먼지가 보이죠? 근데 먼지가 막대의 중심축에 따라서 이 은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먼지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이런 건 먼지띠라고 하고 중심 부위에 이제 고리가 있기 때문에 고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보통의 이제 막대 나선 은하의 특징이 되겠어요. 불규칙 은하는 원반 타운체를 갖고 있지 않은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되게 크기가 작고 별 탄생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별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 밝죠. 상당히 별이 만들어지면 젊은 별이 태어나면 많은 양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불규칙 은하는 별 탄생에 성간물질이 많고 별 탄생이 활발하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원 학생이 몇 년 전에 이제 실험한 건데 막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별이에요. 별. 아까 별과 기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기체고 실제로는 합쳐져 있는데 보기 편하게 이제 별 따로 기체 따로 놓고 슈퍼컴퓨터로 이제 한번 돌려봤어요.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자, 이제 은하가 돌고 있으니까, 불행히 이게, 저기 안 맞는데, 이거 화면을 바꿔야 할까요? 출력 화면을.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별이 이제 그 별로 이루어진 원반이 중력 때문에 뭔가 이제 구조가 생기고 막대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은 막대가 생기고 그 막대 때문에, 막대의 중력 때문에 기체가 이제 반응을 해서, 기체가 이제 밀도가 높은 영역은 검게 보이고, 기체가 작은 영역은 작게 보이죠. 막대가 만들어지고 있죠. 막대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기체가 아까 본 이제 먼지띠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심부에 고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고리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막대 은하, 나선 은하에서 막대와 나선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수치 시뮬레이션을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브로드에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하지?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어떨까요? 우리 은하의 모식도예요. 우리 은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은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숲에 들어있어서 숲의 전체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태까지 발견된 그런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해 보면 우리 은하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막대를 가지고 있고 중앙부에 우리가 아까 반지름이 한 3만 광년이라고 했는데 막대의 반지름 한 1만 광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은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한 2만 광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 이제 은하수의 모습인데 은하수는 무엇인가? 그 은하수는 태양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은하수라는 것은 바로 우리 태양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먼지가 끼어 있어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곳이 있고 이게 역시 기체가 있으니까 은하수가 띠 모양을 하고 있죠. 그곳으로부터 우리 은하의 모습이 납작하다는 걸 역으로 알 수가 있겠죠. 타원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는 이제 막대 나선 은하이고 그리고 왜 그럼 은하가 납작한가? 이런 은하는 회전하기 때문이다. 돌기 때문에 돌면은 여러분 피자 만들 때 이렇게 그 피자 만드는 아저씨가 이렇게 도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납작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같은 원리로 은하가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이제 회전하면은 놀이기구 회전하면 원심력 때문에 의자가 이제 더 회전이 클수록 이렇게 펼쳐지겠죠. 원심력이 있어요. 그 은하 회전을 알면은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회전에는 원심력과 이 줄이 가지고 있는 장력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은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측을 하면 이 은하가 회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전 속도를 반지름의 함수로 반지름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 걸 측정해 보면 이렇게 하얀색 그림처럼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게 빛을 관측하기 때문에 별과 기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은하의 경우에는 아까 놀이공원에는 이제 줄이 가진 장력이 버텨주는데 은하의 경우에는 그 원심력을 회전을 할 때 버텨주는 힘이 중력밖에 없어요. 여기는 고체가 없잖아요. 별이 빨리 돌면 다 튕겨져 나가겠죠. 원심력 때문에. 그럼 그걸 잡아주고 있는 게 뭔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은하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잡아주는 게 있다는 거고 그건 중력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물질로부터 중력을 추정해서 예측되는 회전 속도를 추정해 보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나와요. 이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더 빨리 예측보다 더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뭔가 잡아주는 물질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측정한 회전 속도가 실제 추정하는 회전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물질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암흑물질. 안 보이니까 빛을 방출하잖아요. 암흑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지만 빛을 방출해 않는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빛을 방출하면 우리가 보았겠죠. 그러나 물질은 있어야 하고 중력은 행사하지만 빛을 방출하지 않고 근데 이게 무엇인가는 아직 정체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의 미스터리가 돼요. 천문학에서 하나의 미스터리 아직도.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암흑물질이 정말 있느냐 뉴턴 법칙이 중력에 대한 뉴턴 법칙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런 걸 이제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현재는 뭐 대다수의 이제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은하에서 이제 기체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별 탄생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검은색이 이제 기체인데 별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렇게 이제 분홍색으로 밝게 빛나는 곳이 이제 이 기체가 수축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 성운을 보면은 이 성운이 이제 또 나중에 수축해서 무거운 별, 가변별로 진화를 하고 나중에 수명이 닿으면 이제 거성이 되고 초고성이 되고 태양은 지금 현재 2단계인데 지금 46억 년 태양의 나이는 46억 년이에요.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더 지나면은 태양도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초시성으로 폭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블랙홀이나 이제 중성자별이 되고 태양의 경우에는 거주기를 다 날리면서 행성상성운이 되고 그다음에 중심부에 이제 백석회선을 남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웹 망원경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작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같은 은하인데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초신성이 터져서 초신성 터지면 많은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만드는 그런 구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꽃놀이에요. 여기 이제 위에 잘렸는데 여기 보면 불꽃놀이라고 저기 있죠. 우주에서 불꽃놀이와 같은 거예요. 요즘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유명인데 뭐 이제 기대하는 거에 따라 재미는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원자 폭탄이 터지는데 여기도 이제 별 하나가 터져서 이렇게 팽창한 거예요. 카시오페이아 A라고 하는 초신성인데 그때 터지면서 발생한 에너지가 원자 폭탄의 10의 30승배. 1하고 0이 30개 붙어 있는 것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별은 진화의 마지막 순간에 초신성으로 폭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제 은하에 공급해주고 또 무거운 원소, 별이 진화해서 동안에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를 이제 기체에 다시 돌려주고 우리 은하에는 50년에 한 개씩 폭발을 해요. 통계적으로. 이 은하도 이제 초신성이 터졌는데 이렇게 밝아요. 초신성이 안 터졌는데 은하 중심에 있는 밝기만큼 밝은 초신성이 있죠. 초신성은 굉장히 강력한 현상이고 우리 은하의 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데 초중량 블랙홀, 영어로는 슈퍼매시브, 아까 슈퍼도 나왔죠.
매시브가 무겁다는 뜻인데 슈퍼예요. 초중량 블랙홀이 있는데 은하 중심에는 질량이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0만 배에서 10억 배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홀은 주변에 있는 기체나 별이 지나가면서 블랙홀에 포획되면 빨려 들어가겠죠. 물질이.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블랙홀로 들어가는 와중에 많은 에너지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Z가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그런 걸 보면은 M87이라고 부르는 타원 은하인데 뭔가 나오고 있죠. 가시광선 사진이에요. 이걸 이제 전파로 관측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가서 은하 전체 규모에 못지않는 많은 에너지가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건 이제 센타우루스 A 자리인데 타원 은하인데 역시 기체가 있고 Z가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헤라클레스 A 은하의 경우에도 이제 Z가 나가는 은하 크기는 이 정도인데 Z는 더 굉장히 큰 Z가 나오고 있어요. 중심에 있는 블랙홀 때문에 블랙홀이 방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M80이라고 부르는 은하인데 중심부에서 뭔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중심부에서 굉장히 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면 초신성 폭발이 많이 생기고 또 중심에 있는 블랙홀 Z가 은하 중심에서 은하 밖으로 기체를 밀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은하풍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갤럭틱 윈드라고 부르고 윈드가 이제 바람이죠. 은하풍은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큰 영향을 줘요.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은하의 진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런 은하풍이 발견된 은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은하도 보면은 중심부에서 뭔가 이제 기체가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활동과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별 형성과 관련된 초신성 폭발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많이 공급돼서 물질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하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나선팔 이야기를 했는데 나선팔을 보고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여기로부터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선팔의 개수가 몇 개인가, 나선팔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피치각이 무엇인가 좀 이따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나선팔이 두 개라고 우리가 해요. 이게 하나, 이게 둘. 바깥쪽은 좀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도 이제 나선팔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주로 이제 두 개, 네 개예요. 이게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소용돌이 은하의 경우인데 나선팔이 두 개인데 뭐 네 개짜리도 있어요. 이 경우는 팔이 네 개가 있고 드물게 한 개나 세 개짜리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짝수개인데 홀수개도 이제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짝수개고 어떤 것은 왜 홀수개인가 이런 것도 이제 재미있는 문제죠. 왜 그렇게 되는가? 나선팔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과학자는 이제 수학으로 기술하기를 좋아하니까 나선팔이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펼쳐져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와 이 방위각 세타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선팔의 형태를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르키메데스 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가 증가하면 돌아가면서 이 크기가 반지름이 1대1로 비례하는 식으로 자라는 걸 아르키메데스 나선이라고 부르고 여기 잘렸는데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은 알기로 어려운데 로그 R이라고 붙어 있어요. 대수라고 로그라고 부르는데 좀 더 느리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런 걸 이제 황금 나선이라고 불러요. 또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쌍곡선형 나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까 나선 은하에 있는 나선은 어떤 종류에 속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잘려서 안 보는데 황금 나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갖다 붙여보면 되겠죠. 아까 M51 은하에 이렇게 갖다 붙여보면은 황금 나선형으로 잘 맞아요. 그래서 나선팔은 황금 나선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아까 피치각을 이야기했는데 피치각은 뭐냐면은 이 나선팔이 펼쳐져 나갈 때 이 동심원을 그렸을 때 동심원과 이 나선팔과의 각도를 피치각이라고 불러요. 피치각이 크면은 나선팔이 많이 펼쳐져 있고 피치각이 작으면은 감겨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각도가 0이면 이 각도가 아니면 1이겠죠. 나선팔이 아니에요. 그 각도가 90도면 이는 직선이 되겠죠. 각도가 직선이니까
그래서 0과 90도 사이 어중간한 값일 텐데 황금 나선은 빛의 각이 위치의 반지름에 무관하게 여기서 측정했던 나선 빛의 각이 일정하고 20도 정도의 이제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황금 나선을 어떻게 그리는가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을 놓고 그 밑에 이거 똑같은 거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 사반원, 접하는 반원을 그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다가 크기가 2인 정사각형을 대고 또 사반원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친 걸 3짜리를 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를 붙이면 되겠어요? 5겠죠? 네, 5. 아, 학생이 똑똑하네요. 자, 그 다음 얼마겠어요? 8. 13. 그 다음에는 21. 34. 89. 이런 걸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수열의 재미있는 특징은 이 비를 구해보면은 앞수와 뒷수의 비를 구해보면 1이고 그 다음에 2죠. 여기 그 다음에는 2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죠. 1.5. 3분의 5니까 1.666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분의 8 1.6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하는데 1대 1.618 이게 무슨 수일까요? 1.618 네, 황금비라고 부르는 수예요. 그래서 황금나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황금나선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황금비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피보나치 나선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런 황금나선이 천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하죠. 황금비가 1대 1.618인데 파르테논 신전에도 이제 그런 이제 황금비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나 이제 건물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비율인데 태풍도 나선팔이 있죠.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또 오고 있는데 태풍도 역시 황금 나선팔이고 조개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게 황금 나선이에요. 네. 식물도 그렇고 브로콜리도 황금 나선이고 여러 가지 선인장도 다 펼쳐진 모습이 식물, 뭐 태풍, 동물, 천체에 있는 것도 다 황금 나선이에요. 왜 황금 나선일까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해바라기도 씨앗이 펼쳐지는 과정이 이제 황금 나선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하도 뭔가 하여간 모든 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한다는 건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은하의 기원은 별과 마찬가지로 은하도 아주 거대한 구름이 밀도가 낮은 구름이 굉장히 많이 수축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향식과 있고 하나는 상향식 모형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향식이 뭔지. 하향식 모형은 그러니까 탑다운, 영어로 탑다운이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런 뜻인데 큰 구름 하나가 자체가 수축해서 은하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구름 하나가 수축해서 은하가 됐다는 건데 그 은하가 먼저 형성된 후에 여기서 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이제 하향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이 이제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바닥이고 은하가 탑이 되겠어요. 근데 반대의 개념은 뭐냐면은 상향식이죠. 작은 별구, 이거 이제 굉장히 작은 별구름이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별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돌해가지고 점점 커져요. 작은 별구름이 충돌합병에 큰 은하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까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먼저 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커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바텀업 이렇게 불러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뜻인데 이거 이제 별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은하가 형성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은하가 큰 구름에 하나가 수축해서 하나의 은하가 됐다는 이론과 작은 게 점점점 여러 개에 뭉쳐가지고 큰 게 됐다.
이렇게 좀 어려운데 이걸 알려면은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해 보면 되겠죠. 아주 과거, 우주의 과거를 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게 많았는지 이런 게 많았는지를 보면은 알잖아요. 과거에. 천문학은 멀리 본다는 건 과거를 본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타고 신호가 빛을 타고 오기 때문에 빛이 달려온 거리만큼 더 멀리는 천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측한 게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인데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에 이제 인공위성처럼 돌아가고 있는 망원경이고 1990년에 발사됐고 크기는 2.3m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 이 크기가 한 대가 버스 한 대가 무게는 이제 훨씬 가볍지만 버스 한 대가 이제 우주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돌면서 관측하는 건데, 그래서 1995년과 1998년에 두 번의 북두칠성 자리에 있는 이곳을 아까 우리가 이제 은하수에서 줌인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쑤시개를 딱 댔을 때 이쑤시개 끝이 가리는 면적을 관측한 거예요. 깊게 멀리. 그걸 이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허블 심층 우주 이렇게 써 있죠. 허블 심층 공간.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허블 딥이라는 게 깊게 봤다는 거, 필드라는 게 이제 장소 뭐 공간 이런 데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이렇게 보여요. 우주 과거 약 3,000개의 작은 덩어리들이 보이죠.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약 우주의 약 100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말했죠? 멀리 본다는 건 과거를 보는 거라고 천문학에서는. 이 덩어리는 우리 은하보다 한 수천 배 작아요. 질량이, 크기와 질량이. 그걸 이제 알 수 있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어서 그 후로도 2003년과 2004년에 이제 더 깊게 보자. 울트라 딥필드, 허블 초심층 마당, 장소, 공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황로 자리를 보았더니 약 1만 개의 작은 덩어리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물론 이제 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약 130억 년 전의 모습이고, 과거의 은하는 지금보다 한 1000배 정도 작았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두 개의 모형 중에서 상향식이 더 맞는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빅뱅에서부터 우리 우주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첫 은하가 도중에 작은 것이 만들어졌고, 그런 것이 점점 충돌하면서 은하가 성장해서 오늘날 은하가 돼가지고 그런 은하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집단을 은하단이라고 부르니까 이런 식으로 은하가 진화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주의 초기부터 큰 은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지나가면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큰 은하로 성장해서 오늘날과 같은 은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층적 은하 형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 중간 단계, 점점 커져서 최종적인 은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은하가 주변 은하와 충돌 합병하여 큰 은하로 성장하는 거고, 바로 이제 상향식 모형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은하 형성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은하 형성을 보려면은 우주 전체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슈퍼컴퓨터로 본 우주의 밀도 분포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이제 16억 광년이니까 굉장히 커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공간인데, 이 모습은 우주 나이가 우리 우주 나이가 지금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불과 2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주 그러니까 신생아 단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적색편이 알파벳 G를 써서 표현하는데, G가 18이라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당시의 우주의 크기가 오늘날 크기보다 18배 작았다. 그만큼 과거다. 우리가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팽창하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과거는 우주가 작았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시기의 모습은, 이 시기의 우주는 현재보다 18배 작은 그때 아주 거대한 규모에서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주 초기에는 물질이 거의 균일하게 분포했죠. 물론 밀도가 작고 높고 한 그런 영역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분포했는데, 이건 이제 슈퍼컴퓨터로 계산해서 진화시키면은 이제 적색편이 6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6배, 현재보다 6배 작은 크기니까 앞에보다는 커졌죠. 이 모습보다는 이제 3배 정도 우주가 커졌는데, 우주 나이는 10억 년으로 이제 늙었어요. 아직도 이제 젊은, 아마 여러분 정도, 초등학생 정도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질이 좀 더 이제 더 수축해가지고 뭔가 여기보다는 좀 더 수축했죠, 물질이.
밀도가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이 좀 더 커졌어요. 16억 갱년이고 우주가 팽창함과 동시에 밀도가 높은 영역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가지고 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좀 더 진화시키면 적색편이 1.5, 현재 우주의 크기보다 1.5배 작았을 때 우주의 나이가 50억 년 정도 지나면은 더 많이 수축했고 오늘날이 되면은 이렇게 보여요. 오늘날 적색편이가 0이죠. 이렇게. 우주 나이는 138억 년이고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너무나 커서 이제 감이 안 잡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은하들이 이런 점들이 이제 작은 은하 아까 이야기한 태양보다 우리 은하보다 한 1000배 정도 작은 은하들이 이제 은하단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등방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은하가 많이 몰려있는 이런 걸 이제 필라멘트라고 불러요.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은하가 없는 곳을 이제 빈터, 은하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은하단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슈퍼컴퓨터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앞서서 정말 이건 이론적인 계산인데 이런 이제 필라멘트가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필라멘트와 빈터와 은하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런 게 실제로 관측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그걸 하기 위해서 SDSS라고 부르는 프로젝트가 이제 슬로원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약자인데 슬로원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대 가지고 슬로원은 이제 변기 화장실 가면 변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많은 돈을 줘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제 아파치 산에 2.5m 망원경을 설치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측하고 있는데 100만 개의 은하를 관측했어요. 그러니까 거리까지 재는 거예요. 은하의 거리까지. 그러니까 방향을 알고 거리를 하면 우주에서 우리 지구로부터 어느 거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100만 개 관측한 은하를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하나를 뜻하는데 우리 은하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은하들이 많이 몰려있는 공간이 있죠. 이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필라멘트를 따라서 연결되어 있고 은하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은하단이고 은하가 없는 곳이 빈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슈퍼컴퓨터에서 본 영상하고 실제 관측 자료하고 잘 일치하고 있죠. 이걸 비교함으로써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하고 있어요. 자, 은하 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두 가지를 소개하겠는데 하나는 이제 이글 수치 실험이라고 부르는 건데 68억 개의 입자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됐어요. 자, 보면 아까 우주의 모습을 초기부터 적색편이가 5니까 초기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걸 보고 있어요. 덩어리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라멘트를 따라서 몰려오면서 충돌하고 회전도 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몰려들어서 하나의 은하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적색편이가 1.6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별들의 분포를 보고 있어요. 기체로부터 만들어진 별의 모습이고 여기는 기체, 이 빨간색은 기체. 아까 은하는 이제 별과 기체와 암흑물질, 블랙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은하가 회전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작은 덩어리들이 스쳐 지나가고 떨어지고 합쳐지고 하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상태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기체의 모습을 보고 있고 현재 우리 모습이죠. 이제 별들을 보면 이렇게 보고 현재 만들어진 은하의 옆에서 보고 이제 방향을 바꿔가면서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줌 아웃을 하면은 이제 멀리서 보면은 현재 우주의 은하들의 분포가 큰 은하들도 있지만 작은 은하도 있고 필라멘트를 따라서 분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비슷한 아니요,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이걸 없애주시고
자, 다음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슷한 시뮬레이션인데 훨씬 더 최근에 이루어진 일러스트리스 TNG라고 하는 수치 실험인데 500억 개의 입자를 이용했으니까 이것보다도 한 100배 정도 더 많은 입자를 구해상도 영상이고,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있는데 여러분 추후에 관심 있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 클릭하면 다시 넘겨주세요. 됐네요. 전체 화면으로. 네. 자, 그러면은 우주가 지금 이제 8억 년, 9억 년, 이제 10억 년이 될 때 우주가 진화하면서 수치심 부분인데, 역시 근데 물질의 분포가 필라멘트, 은하단, 빈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암흑 물질의 분포를 보고 있고, 우주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팽창하면서 빅뱅 이후의 시간이 이제 23억 년, 역시 다크매터를 보고 있고, 암흑 물질을 보고 있고, 은하단이 이제 뭐 비교적 큰 은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물질들의 분포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우주의 물질 분포가 이렇다는 거고, 이제 기체 온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초신성이 터지고 블랙홀이 에너지 공급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기체가 가열이 되고 1000만도 1억도 이렇게 올라가고 우주를 가열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체 온도를 보고 있고 아주 화려하죠. 장관이고, 약 이제 50억 년이 지났어요. 빅뱅 이후에.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가 진화해 왔다. 은하가 진화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 초신성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죠. 그래서 75억 년, 77억 년 들어가고 있고, 이제 무거운 원소라고 하는 건데, 별이 진화하면서 많은 무거운 원소가 수소로부터 만들어지고 철 같은 원소, 그런 게 이제 있어야지만 이제 사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천문학 별이 진화해서 왔다는 거고, 우주에서 이제 약 이제 지금 100억 년이 됐어요. 근데 무거운 원소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주는 진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는 이제 다시 암흑 물질의 분포를 보고 있는데, 은하들, 큰 은하도 있지만은 이 작은 은하들도 여전히 굉장히 우주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은하들은 역시 필라멘트를 따라서 이제 138억 년이 됐으니까 오늘날의 모습이 되겠죠. 네. 그걸 이제 가시광선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을. 은하단이죠. 은하들이 많이 있고,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이제 네,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하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건 다 나선 은하만 만들었잖아요. 불규칙 은하는 이제 사실 아직 처음에 만들어진 우리 은하보다 한 1000배 정도 작은 덩어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타원 은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타원 은하는 우리가 두 나선 은하가 충돌하면, 큰 충돌을 겪으면, 덩치가 비슷한 두 은하가 충돌하면 타원 은하로 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시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두 개의 나선 은하를 충돌시켜 봤더니 덩치가 비슷한 걸, 이런 모습이 되고, 이 모습이 아까 우리가 본 사진 속의 영상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걸 더 진화시켜 보니까, 슈퍼컴퓨터로 더 진화시켜 보니까 결국은 두 은하가 합쳐져 가지고 원반이 없어지고 타원체의 모습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나선 은하가 덩치가 비슷한 게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강연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할게요. 요약을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배운 걸 다시 한번 보면, 은하는 별이 있고 빛을 방출하고, 기체는 별의 재료가 되고,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하 회전 때문에 필요한 거고,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존재한다.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은하는 형태로 타원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가 있는데,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둥근 모습인데, 막대 나선 은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납작하고
황금 나선팔을 가지고 있고, 불규칙 은하는 기체가 많고 불규칙한 모습이에요. 은하는 작은 은하가 충돌해서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충돌하고 합병하여 성장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작은 충돌을 많이 겪으면 나선 은하라고 하고, 매우 큰 충돌을 겪으면 타원 은하라고 하고, 불규칙 은하는 충돌을 겪지 않은 덩어리 은하나 또는 충돌 시 어떤 파편이 튀어나가면 그게 이제 불규칙 은하가 된다고 우리가 믿어지고 있고요. 우주의 거대 구조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그것은 이제 필라멘트, 공동, 은하단 이런 것을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진화해 왔는가, 이런 것들이 현대 천문학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어요. 자, 수고했어요.